이번에는 붕괴 위험에 놓여 있는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. 김용필 리포터 소개 좀 해주시죠. 네, 건물 소유주가 건물이 막 벽이 갈라지고 하면서 붕괴될 위험이 있다 보니까 세입자도 다 나가버리고요. 예. 마크바인 재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. 그 이유가 옆 건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곳으로 가보시죠. 멀쩡해 보였던 건물,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뭔가 마무리가 덜 된 듯합니다. 곳곳에 보이는 흔적들이 이 건물의 상태를 말해주고 어떤 있는데 세입자가 들어와요. 어떤 X가 그렇게 해놓고 있겠어요. 그렇다면 왜 이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일까? 해주겠다 하는데도 본인이 거절을 했는데 방법이 있겠어요. 벽체 사이가 분리돼 드러난 틈, 한눈에도 위태로워 보입니다. 건물을 매입한 지 2년 만에 붕괴 위험에 놓였다는 건물주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8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건물을 구입했다는 김수철 이게 씨입니다. 외벽이고 만져보시면 스티로폼 하나 있고 뒤에 판넬 있어요. 이게 어떻게 외벽을 할 수 있겠어요? 그게 외벽이에요. 이 벽 사이로 바깥이 보일 정도로 저렇게 뚫려 있는 이 벽이 문제입니다. 이렇게 아니긴. 자, 이 반대쪽 벽도 마찬가지인데요. 상당한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. 그렇게 아니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. 외벽 때문에. 왜 이렇게 건물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일까요? 15년 동안 매입을 하게 됐어요. 제 병원 신축을 위해서 그러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어떤 얘기를 들어서. 예전 사진의 모습입니다. 이수철 씨 건물 바로 옆에 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공사가 진행됐답니다. 그런데 이게 제 건물인 거고 이 사람의 합격으로 같이 쓰고 있던 거죠, 벽을.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예. 건물주가 다른 이 두 건물이 서로 맞붙어 있었던 겁니다. 하니까 철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동의를 해주셔야 될 거다. 또 제 옆벽에 대해서 제가 그때는 뭐 건설을 잘 알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의 벽체를 공유하고 있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철거가 시작되기에 앞서 공사 중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도 썼다는데요. 예. 그런데 혹시나 하는 일이 현재 생기고 말았습니다. 잘못되기 시작한 거죠. 다 해주겠다, 뭘 하겠다고 하고 철거가 다 마친 다음에는 대지 경계선이 넘어서 외벽 마감을 못 해준대요. 외벽을 덧붙여 마감을 하게 되면 토지 경계선을 침범하기 때문에 외벽 공사를 해주기 어렵다는 것이었죠. 그렇게 마감이 미뤄지는 사이에 다치지도 않아요. 택시가 얘네가 잘라놨어요, 사실은. 그리고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빗물이 이쪽으로 다 유입이 됩니다. 외벽에서 흡수돼서. 보시면 이게 외벽이 누수까지. 그렇죠. 틈이 벌어져 있다 보니 물이 유입되면서 곰팡이까지 쓸어버렸는데요. 결국 6명의 세입자들이 모두 계약 만료 전에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. 예. 그렇다면 이수철 씨 말대로 이 옆 건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준 것일까요? 옆 건물 관계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4, 들어봤습니다. 5층은 소코보드 판넬, 1, 2층은 조적 시멘트로 마무리가 됐던 겁니다. 이 조적을 딱 했는데 조적을 싼 그 자리가 바로 딱 대지 경계이에요. 여기서 마감을 더하게 되면 경계를 넘어오기 때문에 역시 마감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. 그러는 사이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됐는데요. 어머니가 이제 거기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, 세입자한테. 좀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세입자의 다급한 연락, 현장에 가봤더니 황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. 멀쩡했던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어머. 벽이 드러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. 예. 이 시간이 갈수록 상태는 더욱 심각해져만 갔습니다. 이 허물어진 벽이 가라앉으면서 반대쪽 벽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. 건설사는 문제 없대요. 건물은 무너질 리가 없대요. 그러니까 되게 답답한 거죠. 그런데 이 옆 건물 측에서는 분명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지금 했다는데요. 현재 지하가 다 텃밭 용사가 끝나고 1층 바닥이 다 안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전서부터 변이가 없었어요. 계속 계측상으로 보수 보강을 하고 소정의 위자료까지도 해서 우리가 챙겨주겠다 했는데 그건 거절했어요. 다 그런 상황에서 해주겠다 하는데도 본인이 거절을 했는데. 그런데 이수철 씨의 이야기에는 또 전혀 달랐습니다. 어떤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. 열어놓고 얘기를 해달라고. 너네는 여기를 어떻게 뭘 쏴서 할 건지, 어떻게 너 철거 재시공을 할 거고, 외벽은 어떻게 마감을 할 건지, 그 얘기를 해라. 얘기가 없다니까요. 이미 양측의 입장은 상당히 엇갈려 있는 상황인데요. 이수철 씨의 건물은 구조안전재단에서 이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만 하는 B등급을 받았답니다. 이대로 괜찮을까요? 제작진은 또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. 벽 자체가 이제 약간 기울어지니까 이 마감했던 그 부분도 같이 이제 넘어가면서 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있잖아요.
자, 기울어진 벽이 건물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도 벌어져 있습니다. 뼈대에 해당하는 건데 가중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균열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. 그 가중 받는 곳이 이렇게 균열이 갔다면 건물이 위험하죠. 1월달에 때문에 이대로 장시간 방치할 경우 붕괴 위험 수준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는데요. 예. 하루도 불안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. 잠을 그냥 잘 수 있는 날이 없어요. 양측의 중재를 해왔던 관할 시청을 찾아가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. 그게 안 되는데. 이게 저거 넘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? 5층 저 기둥 지금 세우는 거. 지금 그 안전위치가 맞아요? 무너지면 어떡하실 제가 거예요? 말씀드리는 거는요, 중재 입장인데 저희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시청 입장에서도 완전한 해결을 해줄 수는 없다는 집이 것인데 좀 더 있었고 그랬다고 하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너무 힘들죠.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있고. 결국은 손해배상으로밖에 갈 수가 없고 이 건축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, 노후라는 부분이 같이 기여를 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쟁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할 것입니다. 소송으로 가든 아니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예. 네, 건물 구조가 좀 특이하긴 합니다. 두 건물이 딱 맞붙어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. 예. 피해를 받은 건물주는 이 건물을 산 지 2년밖에 안 됐다고 하고요. 네.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? 일단 이해가 잘 안 가죠. 어떻게 건물주가 다른데 벽체 하나를 사이를 두고 건물이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요. 예. 이게 70년대에 지어지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는 딱히 현재 알 수는 없는 상황이래요. 근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1층과 2층의 벽들, 기둥이 될 만한 벽들을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예. 거기에 마감을 할 경우에 옆 건물 경계선을 넘게 된다는 것이죠.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. 여기서 지금 합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. 예. 예. 피해받은 건물 주인 같은 경우에는 공사중지 가처분까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럴 때 저희 방송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예, 물론 일단은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국토교통부 산하의 건축분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. 예. 이쪽에 가시면 60일 이내에 해결을 볼 수가 있고요. 예. 또 건축 전문가분들이 참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신청서 넣으시면 도움 받으실 것 같습니다. 예, 도움 네, 받으셨으면 알겠습니다. 좋겠습니다.